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콜로퀴움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과 철학의 차이가 뭘까요? 과학은 확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철학은 뭘까요? 철학은 항상 질문만 해요. 오픈돼 있어요. 이성은 질문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답을 다 하지 못한다예요. 철학은 질문은 있고 답이 없고, 종교는 답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철학, 그리고 종교적 신앙, 그리고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 유학과 성리학도 도학이라고 하고, 선도도 도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도학이에요. 그러면은 서양 학문에는 서양의 과학이나 서양의 철학이나 서양의 종교에 없는 성분이에요. 도의 추구 같은 거, 그런 게 개입되어 있다. 그런 인상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종교적 도구마나 정치적 신조는 반드시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도는 막히지 않고 트이고 닫히지 않고 열린 그런 하늘, 땅, 그러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도달하는 신성과 영성의 극치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서양 철학, 어떤 종교, 어떤 데도 없는 어떤 그 요소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천부경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천부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우리가 쓰이는 일상 언어로서 그냥 통용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1자 중에 31자가 숫자고, 숫자 31개 중에서 11자가 일자예요. 한자 언어 하나하나 가지고 그 의미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진짜 나는 뭐지? 천지 우주에 뚝 떨어진 나는 뭐지? 내가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생사소멸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이게 자료가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일 1, 지일 2, 인일 3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고, 거기다 제가 이제 이 말이 우리한테 통용되는 말로 뭘 해야 될까 해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천, 땅에서도 지 이루어지소서 인, 이렇게 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에서와 같이 그 조화가 이제 앞으로 땅에서도 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천강의 마무리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저 1001강에 이어서 지2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강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강에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덕을 얘기하기는 힘들고 지기를 얘기하니까 이제는 어떤 실제 현상, 형이하의 세계. 그다음에 이제 천존지비라고 했죠. 멀리 있고 어려운 존재인 천보다는 가까이 있고 좀 비근한 존재인 지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예, 근사록.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사유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부터 사유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주를 보는 거죠. 물론 어떤 종교 이런 쪽에서는 그게 탐탁지 않으니까 너를 버리고 오로지 따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동양학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인내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재밌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제가 포석을 깔아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강 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리학자도 아니고 무슨 지질학과의 그런 얘기도 아닌데, 지는 완전히 다른 지예요. 지금 보세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나 지는 물질로만 연상되는 지예요.
뭐 이런 발상을 금방 따라오기 힘들지만 지구가 있는 이 행성, 우리는 행성이고 항성인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보여져 1525가 1970년대인가 지구에서 출발했어요.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런 정도로 태양계가 넓은데 태양계가 한 1000억 개쯤 되는 것이 모여서 갤럭시가 돼요. 은하계가 되고. 이건 천체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정설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갤럭시가 몇 개쯤 모였을까? 우주는 어나더 1000억 개예요. 그걸 경이라고 맷경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 조단위, 뭐 옛날에는 억만장자 해도 대단했는데 지금 억 가지고는 안 먹히고 조단위, 그다음에 경이 있어요. 근데 경보다 더 한 단계 10,000배가 더 큰 게 해예요. 해. 10의 20승이에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그 우주가 아직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구로서의 지를 갖다가 천지인의 지라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만 지가 아니지. 행성에 있는 뭐 천왕성, 어디 화성, 목성 거기도 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나더 갤럭시에 또 어느 항성에는 이게 빛이 나는 별은 엄청난 수소 폭탄보다 더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지가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우리처럼 식어 있는 땅, 물이 있는 땅이 있는 데는 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거기에 또 생명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물질 지구를 말하는 지하고 제가 천부경에서 말하는 지하고의 뭐 일관성이나 그런 것하고 뭐 또 차별점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지구로서의 지가 있어요. 그건 얼스라고 해요. 그 우주변화 원리 번역할 때 얼스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 싶은데 땅으로서의 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소일이에요. 목화 토금수 할 때 토가 얼스는 아니죠. 이런 개념이 좀 분간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주역의 건계로부터 시작해서 곤계로 하고 이렇게 준계로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건에 대한 그 단사 효사 이런 거에 상사에 대제 건원이요 만물 자시라라는 게 있고, 이렇게 공계 그 단사에는 지제 고논이요 만물 자생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생이에요. 생이라는 게 이 지가 있어서 품고 생이 발현되는 겁니다. 이 지라는 것이 생명 전기의 바탕이 되고 그 생명 전기가 급기야 신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물들한테도 정신이 있고 화이트헤드식으로 말하면 광물질에도 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박테리아에도 정신이 있을 수 있고 지향성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정신 신명의 터전이 되는 지다, 그것이 지구의 지라는 어떤 물질 지구가 아닌 천지인을 얘기하는 동양학에서의 지다, 그것이 천부경에도 있는 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 참고로 말하면 자연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멋지게 표현해서 마더 네이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 마더 네이처가 고니지를 말하는 만물 자생이랑 같다고 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 개념의 지 말고, 지구의 지 말고 동양학에서 말하는 천지 가운데의 지나 천덕지기의 내경에서는 지기의 지나, 그런 데는 좀 개념에서 약간의 그 상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 천의 조화가 펼쳐지는 무대, 그 건원이 시작을 해서 곤원으로 만물을 품고 자생, 그러니까 그 자료로 삼아서 하는 그 무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대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냥 거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전륜이라고 표현하기는 로우죠. 그러니까 자연법이죠. 자연법은 과학 법칙만이 아닌 많은 법이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게 있는데 앞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중에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인간의 경륜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천의 조화가 천명지위성 설성 뭐 지도 교화 이런 식으로 내려오듯이 하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경륜까지 간다.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자연주의의 오류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물을 인간한테 가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고 하는데 동양학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천의 조화에서 지혜의 치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간의 경륜, 인간이 가진 의미, 인간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아까 얘기한 것도 인간 법칙, 뭐 진화한 것도 법칙일 수 있고, 생존율 같은 것도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하고 사회 법칙이 아까 파레토 법칙의 20%가 노력하면 성공하고 그 사회가 다 나머지 먹고 사는데 또 집단의 20%를 띄워서 가면 또 어나더 20%만 또 하고 80%는 또 논다는 식의 그런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 재밌는 사회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덕지기의 지기가 물리적 땅의 기운일 수도 있는데 그 땅의 기운에서 우리가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생존이 토화작용이 되고 토화작용의 그 생존의 기초가 물이다, 물. 그러니까 생명이 묘하게도 우리가 이제 모태에 있을 때도 그 양수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몸 자체도 신기하게도 지구상의 물이 한 70% 이루어졌다면 몸 자체도 성분이 물이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생명의 모태에서는 물 안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탈레스의 그 아르케도 물로 시작했고 특별히 한동석 선생도 굉장히 탈레스를 존중하고 그 물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수리로 따지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생명이 물과 빛으로 살아가고 물도 물이지만 만약에 빛이 열이 없으면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광합성도 안 되고 모든 존재가 생겨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또한 물과 열의 에너지로 생존 활동, 번식, 번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검색해서 하나의 나오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해도 우주 발생이 몇 억 년이고 그 사이에 태양계가 45억 년 됐고 또 5억 년 전에 무슨 캄브리아 시대나 이런 고생대, 중생대 해가지고 여기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공룡 모르는 사람 없죠. 공룡. 쥐라기 공원 이런 영화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른도 마찬가지. 공룡? 공룡 있었잖아. 2억 년 전이래요. 근데 2억 년 전이래 우린 인간 존재도 없었어. 근데 그것을 물론 화석이 있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만 까마득한 2억 년 전에 공룡의 존재라는 게 이 시절에 공룡 인형 정도로 이제 상품화되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상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 이제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해서 이런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카고에 이제 큰 데가 있는데 자연사라는 건 인간이 아직 없었을 시절에 인간이 개입되기 이전에 인위적인 마천루 빌딩이나 우리 시그니엘 롯데 빌딩 같은 게 올라가기 전에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사가 수억 년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고 여기에 맨 끄트머리에 이제 인류가 나오고 인류는 원핵생물, 진핵생물, 다세포생물, 동물 이런 게 포유류 인간으로 진화했다는데 저는 진화를 100%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인류 문명을 얘기하게 된 것은 지라는 것을 무대로 해서 생명이 번성하고 이만큼 왔다는 것의 어떤 결정체가 인류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땅은 인간이 없으면 인간의 그 소위 인간의 자기,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변형된 인위적인 자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지만 마치 근치저신에서 모든 학문이 시작되는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역사, 문명이 바로 땅의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문명을 얘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문명, 4대 문명론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얘기지만 이 시온 문명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는 얘기고 뭐 하가점 하층문화 뭐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인용하는 것이고 홍산 문화에 대해서 지금 지가 물론 수억 년, 뭐 몇억 년 전에 형성되고 뭐 공룡도 있었고 몇십만 전에 인간이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역사가 되고 인간이 개입해서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문자도 되고 이런 정신사를 쓴 것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의 시초 시발점이 되는 걸 만든 문화가 어쩌다가 그랬는지 그게 인연인지 우리 조상들이 먼저였다는 것에 되게 감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제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모든 면에서 한국인의 조상 같은 형태가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탄트라라는 건지 암송을 하는 건지 주문을 아니면 단전호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저게 고고학적으로 그 탄소 그 증거에 의해서 6,000년 전 걸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시절에도 선인을 지향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았다는 거죠. 그 살았던 그 공간이 이제 홍산 문화의 공간이고 이게 이제 우아량 신단 위에 그 보화기에서 축구장 두세 배만한 도움을 씌우기 전에 신단 유적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우리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천부경의 지가 과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과학적 지식으로 말한 뭐 지구의 지, 토지의 지, 대지의 지, Mother Nature 그런 자연의 진지 그리고 또 3.1 신고에는 세계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뭐 세계관 할 때도 세계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세계가 하늘 천 아닌 지의 세계예요. 지의 세계.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구라는 혹은 이 땅이라는 무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천부경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천일일, 인일리, 천이삼, 인이삼, 인중천지일 하면서 지자를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혀놨죠. 그래서 천은 코스모스고 이제 우리 과학상식으로 우주가 천이라고 한다면 지는 얼스다. 그러면 지와 천이 지와 같이 거기서 우리가 그 무대로 이제 인이 있는 거고 만약에 천이라는 개념에서 지를 빼버리면 뺄 수도 없지만 거기서 일신이라든가 형이상이라든가 무한이나 추상적 세계를 논할 수가 있다는 그런 발상으로 제가 저 도식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1월 태양계에 속한 행성 지구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체 물리학적 지인데 천부경의 지이자 3.1 신고의 세계라는 개념과 통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3.1 신고의 세계를 언급하면 일신 조군 세계라는 게 있고 뭐 700세계로 분할되고 또 그러니까 태양계 세계가 있고 또 이 모든 세계가 결국은 하늘 같은 둥근 하나의 환세계라고 하는데 저는 저기다 이제 코스모스 우주 갤럭시 은하계 그다음에 솔라 시스템 태양계를 이렇게 하나씩 좀 대입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해석이 앞선 얘기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여기 세계 그 가운데 태양계를 해 세계를 맡은 사절 이런 700세계를 거느리고 그런데 이게 큰 듯 보이지만 이 땅이 큰 듯 보이지만 하나의 세계다라고 이제 마치 그 불경의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
하나가 전체고 전체고 하나고 하는 또 모호한 동양 철학적 논리가 이제 막 전개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은하계가 근거 자리 잡고 있는 우주는 무려 10의 20승이고 100해 그러니까 조 단위에서 경 단위에서 해 단위로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우주라는 걸 생각하고 명상하고 떠올리는 순간 내 영혼은 우주가 되는 거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화이트헤드가 한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철학자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왜 하지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순간에 나의 혼이 소울이 우주를 품는다. 그래서 우주 자연에 하나님이 있고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말도 되지만 자연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말도 된다는 게 범죄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범죄신론은 좀 익숙치 않은 용어인데 범신론을 절대자 하나님 시대에 주장했다가 화형당한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이 신이다. 뭐 초월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어디 그런 거 없어. 자연 자체가. 그래서 그랬는데 범죄신론은 결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독교 전통 신과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서 한때 장학 교수나 이런 쪽에 과정신학이라는 신학이 한때 많이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과정신학은.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은 기독교 그 크리스티아니티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유일신, 절대신, 절대자, 창조주하고는 개념이 이게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천부경의 지, 삼일일고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우주관과 통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얘기하고 주장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경전을 넘고 우주기원 얘기를 넘고 지구연대기를 넘고 해도 없었던 얘기가 천부경에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걸 느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삼일신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천부경 삼일신고를 해독하면서 천지인 개념을 관통하는 그게 동양고전 원전에도 쓰여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우주관이나 뭐 이런 것들과도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했는데 오늘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글로 적었고 이렇게 PPT로 만들었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지금 콜로키움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전에 어디서도 이런 상상을 해봤죠.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이지? 근데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원소들로 분해해 보면 세포가 분해돼서 뭐 탄소가 얼마고 산소가 얼마고 질소가 얼마고 하면 이건 어디서 왔지? 뭐 따질 것 없이 이 시절에 왔어요. 내 존재는 138억 년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거고 천을 생각하고 앞서 했던 천강의 지금 지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시모프의 비기닝은 간단해요. 그 책이 이 사람이 이제 소설가이기도 하고 한데 모든 과학의 성과를 넣어서 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추적해가지고 우주사를 쓴 사람이고, 또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은 그 수메르 이분은 지구연대기라는 책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나 발상이 아주 좀 신박하죠. 요즘 말로. 이 인류 문명의 시원을 외계인에서 찾아요. 이분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시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를 수메르 문명의 점토반 문자에서 얘기하고
그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 문자에 쓰여 있는 유명한 그 책이 있어요. 그 영생을 찾아서 가는 어떤 그 소설 얘기인데 그 제목을 제가 지금 떠올리자면 한번 나중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명의 지금 요지가 뭐냐면 그 문명의 시원, 인류의 어떤 역사에 인간이 개입하기 시한 어떤 거에 우리 조상이 직계 조상인 그 환도 문화와 고조선 문명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 문명의 주인공이 고조선이었을 가능성이 뭐 높다는 얘기, 그리고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단지 피라밋이 수십 개가 있는데 우시락에서는 같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걸 발굴하면 그 안에 인골이 나오든 아니면 뭐 문자판이 나오든 그 근거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근거가 되는 유물을 추적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중국 당국에서. 그게 좀 안타깝고, 분명히 수메르 문자, 점토판 문자처럼 그런 게 있으리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런 게 아직 발굴이 되거나 연구가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홍산문화 그 요하문명 쪽에 주인공이 점리했던 그 각축해전 시절에 한때는 선비족 연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당나라를 세웠죠. 거란 요나라가 있었고 또 몽골이 한번 휩쓸었고 여진이 또 청나라 하면서 해서 결국은 이 인종들, 이민족들이 우리의 사촌이나 육촌 되는 친연성 있는 언어적, 문화적, 그다음에 혈통 DNA적으로 가깝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에서 벌어지는 일의 희초, 시원의 문명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았던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문명이 인류 시온의 증거가 남은 문명의 최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천에서 말하고 우리가 이제 환단곡에 드러난 많은 스토리텔링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얘기랑 땅 얘기를 이제 같이 둘을 연결시켜서 하면 이제 어떤 분의 책에 이런 좋은 표현이 있어서 정진배라는 분이 주역개사전을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라고라는 말이 개사전상 사전에 나와요. 유명한 말이죠. 역은 천지에 준하고 능히 천지의 도를 다 덮을 정도로 해서 하되 우러러 하늘을 보고 천문을 알고 굽어 땅을 살펴가지고 지리를 알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유명지고를 안다는 것은 인간이 죽음이 유고 삶이 명이라고 친다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일이죠. 그래서 천지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면서 지는 결국 천과 연결돼서 천지가 됐을 때, 또 인간이 거기에 참천지 찬하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용 22장에 인간이 개입된 어떤 소위가 돼서 뭔가 문명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지의 의미가 있다. 어떤 수천억 개, 수경계의 그런 땅이 지가 있어도 거기에 생명이나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무의미하다 할까? 뭐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관에 천문하고 우러러 하늘을 보고 부찰지리 굽어 땅을 살펴 중지인사, 사람의 일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한 역개사전의 그런 하늘을 보고 땅을 살피고를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표현한다는 게 결국은 천과 뛰어놀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강조했고, 지만 있는 세상은 없어요. 천지가 연결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뭐냐, 어떻게 움직이냐 할 때 모든 게 다 기다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태월기가 움직여서 분화되고 감응해서 모든 게 존재 만물, 화생 만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착하는 이론이 오운육기라는 거예요. 오운육기는 5운과
기이기 때문에 오운육기라는 건 운기학이에요. 운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움직일 운자인데 움직이고 변화하는 운기가 있고 운기인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 사람으로도 되고 하나의 바위로도 되고 하나의 생물 존재로 되는 걸 정기라고 봐요. 여러분들 혹시 백두산에 전기를 타고났다. 그 인물은 참 우리 그 뒷산에 뭐 무슨 산이 하나 있다지 뭐 산에 전기를 타고났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전기라는 것은 그렇게 연결돼서 그 산청과 연결되는 그 기운인데 약간 좀 이게 과정과 실제라는 화이트헤드 책을 읽으면 그 발상이 과정은 프로세스여서 어떤 실체물이 아니야. 근데 사실 유기체 철학은 과정이 중시해요. 그래서 과정이 먼저예요. 실제는 뭘까요? 내가 표현하는 걸로는 과정은 운기고 실제는 정기라는 거죠. 아마 그런 거를 많은 걸 인용해서 쓰면 그것도 책 한 권의 주제가 됩니다. 과정과 실제는 운기와 정기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철학적 세계관이 유기체적 세계관과 쌍벽일 정도로 거기에 많은 그런 공유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운기가 우주의 맥박이고 생명의 리듬이라 할 때 혹시 율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율려. 음악에서 쓰는 말이죠. 리듬이에요. 양의 리듬, 음의 리듬. 예? 그런 것이 지혜는 깔려 있다는 거죠. 천지.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또 상수학의 인식이라고 해요. 상수학이라는 말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제가 상수하면서 엄청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해 봤는데, 어쨌든 동양학은, 주역학은, 모든 기학은 상수학인 것이죠. 상은 심볼이고 어떤 상징성이지고, 수는 그것이 다 수리로 해서 우리가 하도낙서에서 그 숫자처럼 목화토금수가 수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런 상수학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유경도의 오운도예요. 오운도. 저게 왜 저걸 인용했냐면 오운육기가 기하 세계관이 움직이는 하나의 이론의 틀입니다. 근데 그 오운육기가 활동 운하하는 거, 이거는 해강 채양계 표현이에요. 기라는 것은 활하고 동하고 운하고 화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활동 이게 아니고, 근데 그것에 대한 또 아주 그분이 기측제라든가 많은 책에 이런 걸 썼는데, 그건 또 원하더 또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활동 운하가 하는 오운육기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오행으로도 얘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축인무 진사오미 신유술의 가불병정 무기, 그래서 10간 12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뜬금없이 왜 10간 12지가 나와?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고민했어요. 왜 10간 12지하고 우주 천지의 논리에 갑자기 끼어들지 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많은 그 이전에 이게 명리학에서도 간지로 하고 뭐 풍수학에서도 간지로 다 해서 방향하고, 아마 성리학에서는 간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내경이나 한의학적 논리에서 우주를 얘기하고 지를 얘기하고 오운육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간지라는 것을 차용해서 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인용했고요. 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천지는 연결해서밖에 이해할 수 없는 틀인데, 인식의 틀인데, 천은 형상이고 천은 무한으로 뻗어 있지만 지는 형이하의 세계고 또 유한한 어떤 한정되어 있는 그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천보다는 지가 이해하기 쉽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서양의 역사관은 일직선 역사관이죠. 창조에서부터 죄를 졌어. 회개를 해서 뭐 이제 구원받고 천당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발전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대에는 아주 미개하고 우리처럼 6,000년 전에 선인이 깨달음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그런 생각 못 해요. 아, 신석기 시대는 그냥 돌 들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의 허실인 거예요.
우주의 시온도 그렇고 문명의 시온도 그렇고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동양학이나 동양철학이나 우리 이 천부경의 역사관이나 어떤 그런 조화가는 순환적이에요. 일시무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잖아요. 일종무종일. 그러면 종은 없어요. 다시 시야. 그것을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 아마 거기다 안 적었는데 보세요. 무시무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음양무시, 동정무단. 이거는 성리학자 정의천과 율곡이 그거에 굉장히 매달려서 자기 이기 철학을 할 때 뭐 이통기국이니 뭐 이 기발 이승 일도설이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용하는 게 무시무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에 대해서 시온을 설정하는 것, 지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질학적인 역사로 설득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이런 동양철학적 영역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무시무종이더라. 근데 그것이 바로 천부경 81자의 첫 문단이자 끝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서로 몇백 년 전에도 이렇게 이 이론이니까 이 이론으로 한다는 것을 뭐 학자들이 인용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리학적 세계관도 천부경의 세계관, 천지관도 무시무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의 이런 그 앞서서는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천일강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벌어지는 혹은 어느 먼 별에 우리 같은 지각이 있는 존재가 있어요. 뭐 비행접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들도 분명히 법칙을 알고 자기들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뭔가 조작을 해서 기계도 만들고 물질 문명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스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반도체가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들고 있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요즘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 폰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지하철 가보세요. 어딜 가도 길거리에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이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것이 반도체라는 그런 존재 때문에 생겨난 인위적인 문명의 산물인 것이시죠. 그래서 그 법칙들이 결국은 하늘에서 따온 조화의 법칙이 이 물질 문명을 다스려서 그걸 우리가 효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의를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저는 치화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치화에는 뭐 정치할 때 치자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가 천부경이니까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이화라는 언급이 삼일신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발신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는 일신강충은 천이고 성통강명은 인간이 구현해야 될 거고 제세이화는 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리라는 말 좋아해서 뭐 하늘연구소라는 이름도 지었지만 일시무시를 술이나 물리적인 세계관으로 보지 않고 얼로 본다면 제가 이제 천부경 강의 제목이 얼시무시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마침내 이제 삼강에서 나올 인강 이루어지셔서 그것이 이렇게 천인지 그리고 삼일신고의 말미에서 말하는 일시강충 이런 성통강명 제세이학 이렇게 맞춰간다. 제가 좀 억지스럽다고 볼진 모르지만 동양학의 천지와 천지인과 천부경의 이쪽 도학에서 주장하는 천지인과를 연결해 보려고 게다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신교 내지는 캐톨릭에서 늘 예배 볼 때 외우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걸 해서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정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지2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강 천, 이강 지혜에 이어서 지금은 삼강 인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주 천지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많은데 여기에 인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으랴. 이게 철두철미 인간주의 중심의 철학이에요. 그런 게 서양학에서는 그거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보는 이 우주자연이나 세계에는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목적론이란 말을 붙인 게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이나 인과율 그런 거에 의해서 철두철미 지배되는 자연 세계를 얘기할 때는 목적이나 가치가 개입되는 거를 오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천부경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지향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쓴 것이고요.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 조화롭게 이웃에 대해서 뭐 좋은 봉사도 하고 전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육하지 않고 동물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선 그런 걸 추구한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사와 우주 변화의 원리, 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런 무대로서의 뭐 생명이 모태가 되고 터전이 되는 걸로만 얘기가 됐는데, 인간을 얘기할 때는 불가피하게 생명, 생기, 아까 얘기한 신명, 모든 것에 어떤 지향점이 있는 목적론적 세계관이 개입된다. 그것이 바로 교화다라고 보는 거죠. 교화. 짐승한테 없는 게 사람 세계에 있는 것이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교육이고 언어고 사회 구조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교화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뭐 강아지도 잘 교화해서 길들여서 뭐 이렇게 순하게도 만들고 뭐 여러모로 있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물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주 자연의 천의 조화가 지혜, 치화로 이렇게 하는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지만, 그런 조건 하에 살지만 인간 자체는 교화가 있다. 이 교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좀 요즘 말로 어떻게 통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배려하는 그런 좋은 사회, 꼭 잘난 사람들의 간만의 세계가 아닌 그런 세상을 만드는지에 대한 답은 다 나와 있어.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살아보고 깨달아 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삼일신구에도 나오고 우리가